남부지검의 1차장으로 인천 1차장에서 남부 서울의 1차장으로 올라오니까 더 영전한 거죠. 그러다가 드디어 2020년 8월 11일에 대검 형사부장 검사장이 됐어요. 그 다음에는 서울 서부지방 검사장이 됐어요. 그러다가 정권 바뀐 다음에 이제 좌천돼가지고 대구고등 차장하고 뭐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같은 거 하고 하다가 작년 2023년 4월달에 이제 그 옷 벗고 로펌이 아니죠. 법률사무소, 법무법인이 아니고 법률사무소, 개인 법률사무소 계단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차렸는데 그게 어떻게 됐다? 대박이 났다. 대박이 난 거예요. 아이고 부러워라. 다시 한번 그 이종근 변호사 그 해주세요. 띄워주세요. 이종근 변호사가 잘생겼네. 그 다음에 인상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도 요즘은 제가 본 적이 없지만 이종근 저렇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뭐가 문제가 되냐면 돈이 문제가 된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원래 고위 공직자들 뭐 검사 한 부장검사 이상 정도만 되면은 다 재산 등록해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검사장이었으니까 이종근이 당연히 이제 그 돈을 갖다가 재산을 등록해야 되는데 이종근의 2021년 재산이 얼마냐? 제가 그 조선일보인가 거기 신문기사 좀 거기 막 이렇게 위아래로 되어 있는데 제가 그 정리를 갖다가 했어요. 제 얼굴 근처에 있는 거, 이 변호사는 대검 형사부장이었던 2021년에는 돈이 얼마였다? 7억 7,400만 원을 신고했다. 거기 있죠. 네, 거기. 그러니까 2021년도에 그 박은정, 이종근 부부의 재산은 얼마였다? 7억 7,400만 원이었다. 그 고위직 검사님 치고는 아주 그냥 청렴하시고 검소하셨네. 그러다가 이때가 2021년도가 언제냐면은 대검의 형사부장 하던 때예요. 그 이종근이. 그 다음에 2022년에는 돈이 얼마였다? 저 위로 조금만 그 두 줄 위로 올라가면 아까 거기 7억 7,400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그 패러그래프 말고 그 문단에서 두 줄 위로 올라가면 2022년 3월에는 재산이 얼마가 됐다? 8억 6천만 원이 됐다. 그러면은 좀 많이 늘었네. 거의 한 1억 가까이 늘었네. 뭐 많이 늘었어요. 근데 뭐 어쨌든 와이프는 부장검사고 남편은 검사장이고 둘이 합치면 연봉 2억 넘어갔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 정도 늘어날 수 있죠. 그런데 2022년 그 애는 이종근이 뭐였다? 서부지방검사장이었다. 그러다가 2023년에는 돈이 얼마가 늘었느냐? 저 위로 쭉 보시면은 2023년 5월 그렇죠. 서부지검 바로 거기 있죠. 네, 2023년 5월 마지막 공직자 재산 신고로 얼마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느냐? 8억 7,526만 원. 그러니까 2021년에서 22년까지는 재산이 1억 가까이 상당히 늘었어요. 한 8,500만 원. 그 정도 늘 수 있다라고 치고. 그다음에 2022년 에서 2023년에는 돈이 1,500만 원밖에 안 늘었어요. 1,500만 원밖에 안 늘었는데 이때는 이종근이 어디 있었다? 법무연수원의 연구원으로 있었다. 그러다가 요번에 원래 이제 둘 다 한 명은 검사장 직을 갖다가 내려놓은 거고 스스로 사직한 거고 그 다음에 박은정 검사는 해임된 거니까 해임됐다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공직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재산 신고를 할 아무런 의무가 없어요. 아무런 의무가 없는데 그 사이에 재산이 어떻게 됐다? 49억 8,100만 원이 됐다. 그거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비례대표 1번 이렇게 사진 나오고 쭉 나온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여길 딱 보면은 박은정 하면서 재산 신고액 저 밑에 있죠. 49억 8,158만 원? 어쨌든 49억 8,100만 원이 됐다. 근데 이 재산을 분석을 갖다가 해보니까 2023년도 5월에는요. 이 두 부부의 재산이 역삼동 전세값이 12억이 있었대요. 그러면 전세금이니까
그 집주인한테 그 임대인한테 준 거니까 12억 재산이 있는 거예요. 예금이 얼마 있었냐면은 2,100만 원. 이종근은 2,100만 원, 박은정은 1,300만 원. 합치면 얼마다? 3,400만 원. 그다음에 그랜저가 얼마다? 1,600만 원. 이걸 갖다가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12억에다가 3,400에다가 1,600 더하면은 얼마가 되느냐? 그 5천, 12억 5천이 재산인데, 그런데 그 전세 거기에다가 전세값이 부족해가지고 대출을 4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3년 5월 달에 역삼동 전세 네트로 8억, 예금이 둘이 합쳐서 3,400, 그 다음에 뭐 차값이야 뭐 그냥 뭐 들쭉날쭉한 거니까 차값까지 포함해도 8억 5천만 원밖에 안 되고, 그 다음에 2023년 5월 달에 신고한 거는 거기에다가 2,500만 원 정도 뭐 보험이나 뭐나 뭐 더 있었겠죠. 아, 예금에 포함되나? 어쨌든 뭐, 그게 그건가 보다. 선산이 2,360만 원짜리라고 그랬거든요. 그거 딱 합치면은 8억 7,500만 원 정도가 되네. 그랬는데 올 3월이 아니고 그랬던 2023년 5월에 8억 5천만 원이었던 재산이 2023년 12월 31일에 얼마로 껑충 뛰느냐? 49억 8,100만 원으로 껑충 뛰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는가 봤더니 그 재산 그게 역삼동 전세가 얼마라고 그랬습니까? 12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거기 부채가 4억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껐어. 그러니까 4억이 늘어난 거고, 그 다음에 이 부부의 그 재산이 뭐가 많으냐? 예금이 많아요. 예금 통장에 은행에 있는 통장에 이종근 변호사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 32억 6,800만 원이 들어있다. 박은정 변호사의 그 통장에 얼마가 들어있다? 얼마가 꽂혀 있다? 4억 4,800만 원. 그러면 이 두 개를 합치면 얼마가 됩니까? 37억 1,600만 원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역삼동 전세 부족해가지고 대출금이 4억 있었는데 그 4억을 껐다. 그럼 이 4억까지도 현금으로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합치면은 41억 1,600만 원의 현금을 벌었다는 이야기예요. 와, 그러면 저는 로또를 갖다가 옛날에 몇 번 사봤는데 지금은 안 사봤거든요. 근데 요즘은 로또 1등 당첨되면 얼마 정도 받습니까? 뭐 한 40억 받나? 40억 못 받지 않나? 뭐 한 20억 정도 받지 않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다음에 제가 이 기사를 딱 보고 저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내 통장에 32억 정도 딱 박혀 있고 꽂혀 있고, 우리 와이프 통장에 뭐 한 5억 정도 딱 꽂혀 있으면 진짜 안 먹어도 배가 부르겠다, 그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저는 지금도 안 먹어도 배가 부르긴 합니다. 뭐 좋겠다, 저도 부럽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해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박은정 변호사가 해명을 했어요.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린 거 있는데 그거 한 번만 보여주세요. 네. 박은정이 해명을 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거는 1년에 40억, 1년도 아니에요. 9개월 동안에 40억 넘는 돈을 갖다가 벌었다. 이건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박은정이 뭐라고 그랬냐면, 배우자의 퇴직금과 공무원 연금을 일시에 전액 수령한 금액. 그러면 부장검사, 검사장까지 했으니까 퇴직금, 공무원 연금 일시금으로 수령하면 얼마가 될까? 그게 뭐 10억이나 되겠습니까? 5억이나 되겠습니까? 둘이 합쳐봤자 뭐 한 4, 5, 많아봤자 한 4, 5억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임대차 보증금은 말이 안 돼요. 왜냐하면 2023년 5월에 이미 있었던 거니까 그거는 뭐 더 늘어난 재산이라고 볼 수 없는 거지. 그 다음에 상속 예정 부동,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게, 상속 예정 부동산이 그 이종근 변호사가 안동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아마 안동에 있는 산인 것 같아요. 선산. 그 선산이 얼마냐? 안동 땅값이 뭐 얼마나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기사에 따르면 이게 2,360만 원이래요. 23억도 아니고 2억도 아니고 2천만 원이래. 저걸 갖다가 오죽 그러면 그랬을까? 거기에다가 저건 또 말이 안 돼요. 상속됐으면은 상속된 부동산이고,
상속 예정 부동산이면 내 게 아니란 이야기거든요. 상속 예정 부동산이면 아직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는 이야기 아닌가? 아니, 부모님이 돌아가셔야 상속이 되는 건데 저것도 법률가가 할 말은 아니지 않나? 근데 뭐 중요한 거 아니니까 패스하고. 그러니까 결국 신고한 재산이 41억이 늘었는데 8억 7천에서 49억 8천으로 거의 41억이 늘었는데 어디서 는 거냐? 첫 번째 퇴직금하고 1번, 4번 배우자의 매출에서, 변호사 매출에서 는 거다. 근데 41억 중에 뭐 제가 봤을 때 한 4억 정도 빼면 한 37억 정도는 변호사 매출 아니냐? 그런데 저 밑에 보면은요. 배우자는, 그러니까 이종근 검사장은 매월 15건을 수임을 했대. 이야, 그 정도면 진짜 변호사 할 만하지. 왜냐하면 그게 한 달이 30일이잖아요. 30일이면은 월 15건이면 이틀에 하루꼴로 그 수임했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패스하고 내일 또 사건이 들어와서 수임하고 계약서 쓰고 그 다음날 내일 모레는 이제 패스하고 그 다음날 또 의뢰인이 찾아와 가지고 또 계약서 쓰고 또 계약서 쓰고 그러면 오늘도 돈 들어오고 내일은 쉬고 모레도 돈 들어오고 그 다음날 쉬고 그 다음날 또 돈 들어오고 이러면 진짜 변호사 할 만하지. 근데 다시 한번 그거 띄워주세요. 근데 한 달이 30일입니까? 한 달이 30일 아니잖아요. 한 달에 일하는 날은 월, 화, 수, 목, 금이잖아. 그러니까 저 이야기는 뭐냐면요. 사흘 중에 이틀을 수임했다는 이야기예요. 한 달에 15건을 갖다가 수임했다라고 그러면 사흘 중에, 그러니까 오늘 돈 들어오고 내일 돈 들어오고 모레 쉬고 그 다음날 돈 들어오고 그 다음날 돈 들어오고 그 다음날 쉬고 이런 식으로 돈을 갖다가 벌어왔다는 거예요. 얼마 동안? 지난 9개월 동안. 그 다음에 사건이 몇 건이라고요? 160건이라는 거죠. 160건. 그러면 변호사가 160건을 갖다가 일을 할 수가 있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막 그 사건이 몇십 건만 돼도 막 머리가 그냥 핑핑핑 도는데 역시 이종근은 검사장 출신이고 아주 대단한 법조인이라 160건을 갖다가 일목요연. 물론 이제 그 밑에 어쏘 변호사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소시에이트 변호사라고 하는데 그 밑에 이제 전문 변호사나 이렇게 도와주는 변호사들이 한 명 있을지 두 명 있을지 몇 명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지 간에 160건을 갖다가 수임을 했대. 근데 이거는 저희 같은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박은정 변호사가 말을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 저렇게 하면 안 되느냐?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사건 수임 매출액이 얼마인지를 밝혀야 돼요. 박은정 후보는요. 160건 수임했는데 이게 정확하게 이야기하려면 좋다. 160건 수임을 했다. 그런데 한 건당 얼마를 받았나? 160건 수임했는데 건당 1,000만 원 받으면 얼마입니까? 16억이죠. 그 다음에 건당 16억은 건당 1,000만 원은 더 받았다는 이야기지. 왜냐하면은 늘어난 금액이 한 37억 정도 되니까. 그러면은 건당 1,000만 원 더 받았으면 얼마 받았겠습니까? 3천만 원 정도 받으면은 160을 곱하면은 48억이 돼요. 그러면 한 3천만 원 정도 받았나? 에이, 설마. 검사장인데 검사장 출신이 3천만 원 받았겠습니까? 최소한 5천만 원, 1억씩은 받았겠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말고 페이스북에 김종민 변호사님이 올린 거 있어요. 자, 김종민 변호사라고 이분은 순천지청장까지 하셨던 변호사님이에요.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이게 변호사 업계에서 보는 거고 이게 정확한 거예요. 박은정 남편 이종근이 개업 1년 만에, 1년만은 아니에요. 틀렸어요. 9개월 만이에요. 41억의 재산이 늘었다라고 하면 세금 고려할 때 매출은 80억 이상일 것이다. 저 말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금 내야 되잖아. 근데 여기에 하나의 뭐가 있냐면은 5월 달에 종합소득세 내야 될 게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세금을 갖다가 내면은 지금 자기네 재산이 예금이 한 37억 한 40억 이렇게 있다고 해도 절반은 세금이다. 이런 뉘앙스로 비춰지긴 하는데 어쨌든지 간에 지금 내 통장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매출은 최소 80억 이상일 것이다. 만약에 김현장 같은데 이제 대형 로펌에 가면요 매출을 100억을 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거는 얼마 안 돼요. 한 20억도 안 될 거예요. 그거는 각 로펌마다 이게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그거는 이렇게 영업 비밀이라
뭐 정확하게 그 이야기를 못 하는데 큰 로펌일수록 매출액 대비 나한테 떨어지는 소득은 작은 거고 근데 이종근은 김앤장 왜 안 들어갔을까? 그 왜 빅펌에 왜 안 들어갔을까? 개인으로 해야지 세금 덜 내고 개인으로 해야지 자기한테 떨어지는 게 많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자기 이름, 자기 브랜드만 가지고 그거 충분히 사건이 수임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으니까 요즘은요. 부장검사는 물론이고 검사장들도 어떻게 하느냐 그렇게 해요. 어떻게 하느냐 대형 로펌에 많이 들어가요. 저런 식으로 단독 개업한다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그게 내가 이제 변호사로 이게 자신이 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그 많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박은정 변호사는 저런 식으로 말 흐리면 안 되고 매출이 얼마고 평균 단가가 얼마인가. 160건이 평균 얼마 정도씩 받고 5천만 원 받으면 80억이거든요. 5천만 원 정도 받았을 거다. 왜냐하면 김종민 변호사님이 검사 출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잘 알겠습니까? 저 같은 듣보잡 변호사가 더 잘 알겠습니까? 검사 출신 변호사가 더 잘 알겠지. 근데 그 김종민 변호사님 생각으로는 그 이종근 정도 되는 커리어면 총 한 5천만 원은 받았을 거고 그러면 160건이라고 박은정이 스스로 밝혔으니까 곱하기 5천 하면은 그 0.5 하면은 80억 되는 거고 80억에서 세금 절반 띄고 내고 뭐 이런저런 비용 띄고 나면 절반 정도 소득이라고 하면 40억 벌었겠네. 9개월 동안. 이 이야기를 갖다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말이 이런 추측이 이런 일반적인 저희와 같은 변호사들의 추측이 맞는지 틀리는지 박은정은 명확하게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검사장 출신이라고 돈을 이렇게 많이 법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난 게 이번에 출마한 그 사람 중에 뭐 검사장 출신들 그 검사 출신들 많아요. 민주당에도 제가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뭐 민주당도 그 뭐야 검사 우대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검사장 대표적인 민주당 민주당 공천 받아서 이번에 출마하는 검사장 3인방 1번 누굽니까? 박균택. 그거 한 번만 띄워주세요. 짜잔, 저기 박균택 그 검사장, 박균택 변호사, 박균택 후보의 재산은 얼마 정도 될까요? 이종근은 9개월 만에 40억 넘게 벌었는데. 아니요, 박균택이라고 이름이 있거든요. 그냥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박균택 짱 보면은 재산 신고액 저 밑에 조금만 올려주세요. 거기 18억 7,800만 원. 박균택은 18억이에요. 박균택이 이종근보다 연수원도 훨씬 빠르고요. 박균택은 8호학번이고 시험도 빨리 붙었거든요. 그 다음에 고등검사장까지 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검사 커리어가 더 훌륭한데 박균택은 18억 7,800만 원. 그 다음에 그 유명하고도 유명한 누가 있습니까? 이성윤 검사장. 이성윤 짜잔 얼마일까요? 기대에 못 미칩니다. 13억 700만 원밖에 안 되네. 이성윤은 검찰총장 바로 밑에까지 한 사람이에요. 검찰총장 바로 밑이 대검 차장이 아니라니까. 검찰총장 바로 밑이 어떤 자리냐면 서울고등검사장이에요.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인데 이성윤은 검찰총장만 못하고 서울고등검찰청 검사장까지 했던 분인데 재산이 얼마다? 13억밖에 안 된다. 그 다음에 또 한 명이 누구냐? 양부남 검사장이라고 있어요. 양부남은 얼마냐? 와, 양부남 검사장님은 훌륭하시네. 재산이 83억 8,500만 원. 그러니까 양부남 빼고 박균택, 이성윤보다 이종근 검사는 그 재산이 이미 더 많은데 근데 저는요 어떤 생각이 드냐면 9개월 동안에 40억 벌었는데 1년이면 얼마 벌었겠습니까? 9개월 동안에 40억 벌었으면요 산술적으로 계산했을 때 그 9개월 3개월이면 곱하기 3 하면 되니까 1년이면은 여기다가 한 60억 정도 버는 거 아닌가? 그 다음에 저는 이미 그 이종근 검사의 재산이 통장에는 제 생각에 한 60억은 꽂혀 있을 것 같아.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그 이종근 검사가
언제까지 기준이다? 12월 31일까지 기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1월 달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2월 달에는 놀고 있었겠습니까? 3월 달에 놀고 있었겠습니까? 1, 2, 3월 그때 수임한 거 얼마를 갖다가 수임했겠습니까? 한 50건은 했겠지. 50건 하면은 한 20억은 더 벌지 않았을까? 3개월 동안에? 제가 봤을 때 뭐 얼마인지는 모르겠는데 최소한 한 60억 이상은 꽂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이종근 그다음에 그 박은정 부부는 조만간 양부남 후보의 재산을 추월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게 뭐가 문제냐면 첫 번째 뭐가 문제냐? 아니 본인들은 검찰 개혁한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에 전관예우 같은 거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아니 이종근 변호사가 그 변호사 사무실 홈페이지 법률사무소 계단이라고 제가 이렇게 광고를 갖다가 해드려도 되나? 어쨌든 뭐 무슨 그 일이 있으면은 법률사무소 계단을 갖다가 많이 애용해 주세요. 거기 뭐 이렇게 일 잘하나 봐. 그러니까 뭐 160건이나 이렇게 사건이 올라가 있지. 그런데 그 법률사무소 계단에 뭐라고 광고하고 있습니까? 내가 그 검사장 출신이야. 내가 서부지검 검사장도 했고. 아까 다시 한 번만 보여주세요. 뭐라고 광고를 갖다가 하느냐? 이종근 검사. 네. 검사장 출신이다. 큰 글씨로 검사장 출신이다. 주요 경력 뭐냐? 그 법무부 가상통화대책 TF 실무총괄했고 서부에서 검사장 했고 대검에서 형사부장 했고 이게 검사장이거든요. 남부지검에 차장검사했고 이런 걸 쭉 했잖아요. 이게 뭡니까? 본인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비난했고 개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검찰 선배들의 양태를 그대로 쫓아서 하는 거잖아요. 그대로. 뭐가 다릅니까? 이전에 남부지검장 했던 뭐 제가 누구 기억은 안 나지만 예컨대 뭐 정혁진이라고 한 사람이 남부지검장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변호사 개업해가 저도 광고하는데 저도 뭐라고 광고합니까? 저는 검사 안 했는데 뭐 저도 이제 제 홈페이지나 뭐 이런 데 들어가면 정혁진 변호사 뭐 예금보험에서 변호사 있고 뭐 삼성에서도 변호사 있고 뭐 어디서도 변호사 있고 그다음에 무슨 위원 쫙 하고 있고 다 광고를 갖다가 한다고요. 근데 검사들 판사들 고위직 판검사들이 저렇게 해가지고 전관예우 받아가지고 돈 많이 버는 거 그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본인이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조국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 자기의 뜻에 이제 취지에 찬동한다라고 하면서 참검사 이종근 이랬던 사람이 조국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둘 다 알고 봤더니 조국도 재산이 53억이 넘고 웅동학원 이야기 아까 하려다가 말았는데 그 펜앤마이크를 가가지고 웅동학원 사회 환원한다고 그랬다면서요. 근데 왜 그거 안 하고 있지?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웅동학원이 채무가 많거든요. 그러면 도의적으로 뭐 법적으로 법을 잘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자기 집안으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막 그 문제가 생겼으면 자기 재산 53억 7,700만 원인데 그런데 그걸 갖다가 무슨 좀 어느 정도는 뭐 이렇게 성의를 보여야 되는 거 아니냐? 그 다음에 뭐 그런 돈이 그렇게 많은데 진짜로 뭐 사람들이 영치금으로 뭐 2억 얼마를 갖다가 내주고 책값 인세로 얼마 하고 그 다음에 유튜브로 얼마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의 본 모습이 저런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가지고 참 같은 변호사로서 그 다음에 비슷한 시기에 그 연수원을 수료한 그 부부 변호사로서 어쨌든 뭐 같은 부부 변호사죠. 좀 이렇게 좀 거시기하다 일단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이 한꺼번에 두 개를 다 가지려고 하면 그러면 탈이 나요. 돈을 갖다가 벌어야 되겠다. 내가 뭐 검찰개혁 뭐 어쩌고 저쩌고 막 뭐 윤석열 정치검찰 뭐 타도 어쩌고 저쩌고 말하는 건 좋아요. 뭐 말하는 건 뭐 자기 뭐 입 달렸으니까 뭐 입이 찢어졌는데 뭐 저도 뭐 이렇게 막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하는 건 자유야. 뭐 대한민국 뭐 말하면 뭐 좀 민주국가인데 뭐 옛날 같으면 다 잡혀갔겠지만 지금은 이렇게 뭐 말해도 괜찮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말을 갖다가 하고 그러면서도 뒤로는 이렇게 뭐 1년에 40억, 60억 막 이렇게 벌 생각이었으면 그러면 공직은 가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닐까? 그 생각을 못 하나? 저는 그게 진짜 답답하고 참 좀 거시기하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이면 돈, 권력이면 권력, 명예면 명예 이걸 갖다가 하나만 택해야지 이걸 갖다가 믹스한다? 그럼 어떻게 된다? 탈나요.
그러니까 조국 같은 사람은 박은정 보고 박은정이 이제 윤석열 잡으려고 윤석열 검찰총장 잡으려고 감찰 담당관 하다가 그다음에 그때 감찰 담당관 하다가 왜 해임됐습니까? 그때 서류 조작해가지고 어떻게 법무부 감찰 담당관이라고 한 사람이 현직 검찰총장을 물매기려고 서류를 조작까지 하나? 그러다가 해임당한 거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공수처 수사받고 있는 거잖아요. 수사가 진행이 안 돼서 문제지. 그러니까 조국 입장에서는 짠하지. 성남지청장까지 했는데 우리나라에 부부검사장이 있었게요, 없었게요? 있었어요. 그러니까 1호 검사장 부부는 아닌데 그래도 그 몇 안 되는 진짜 손 꼽는 검사장 부부 만들어 줄 수도 있었는데 성남지청장까지 갔다가 안 됐으니까 짠하다 이런 생각 가지고 내가 조국혁신당 만들었는데 박은정 인물도 괜찮아, 그다음에 커리어도 괜찮아, 그러니까 박은정을 갖다가 1번으로 해주면 이 사람 국회의원 시킬 수 있어라고 생각을 하고 조국이 뭐 알았겠습니까? 이종근 박은정 부부가 이렇게 돈이 재산이 한꺼번에 확 늘어났는지 자기의 재산을 갖다가 그 넘볼 정도로 이렇게 돈이 많을지 몰랐을 거 아니에요. 그거는 조국 잘못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근데 박은정은 알았을 거 아니에요. 자기 통장에 얼마 있었습니까? 1,300만 원 있었던 통장인데 그 4억 4,800만 원이 찍혀 있다니까. 남편 통장에 얼마 들었는지도 모를 수 있어. 그거야 뭐 저도 제 통장에 마이너스 얼마가 있는 거 우리 집사람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마이너스는 커지면 커질수록 그 위험한 거죠. 근데 자기 통장에 얼마 있는 건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눈 떠 보니까 내 통장에 4억 5천만 원이 찍혀 있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여보 저기 그 내 통장에 4억 8천만 원 자기가 찍어 넣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네. 이거는 뭐지 자기의 그 퇴직금 해임당했는데 그 퇴직금 아닐 것 같은데 왜냐하면요. 퇴직한 게 올해 해임당했으니까 이건 자기 퇴직금도 아니네. 그러면 이 4억 4,800만 원이라고 한 돈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리 자기야가 4억 4,800만 원을 꽂아준 거지. 그러면 저 같으면 나한테 4억 5천을 갖다 꽂아줬으면 우리 자기야 통장에 얼마 있어? 물어보지 않을까? 궁금하지 않을까? 알고 봤더니 32억 6,800만 원 있고 그 다음에 항상 이렇게 마음에 그 부담으로 남아있던 전세대출 4억 원 이자 나가는 거 4억 이자면 쏠쏠치 않지 않겠습니까? 그걸 갖다가 또 한 번에 딱 꺼주고 우리 자기야 진짜 멋지다 이러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멈췄어야죠. 그런 상황에서 조국 전 장관님이 아무리 나한테 그거를 그 국회의원직을 제안해도 장관님 사실은 제가 돈이 많아가지고 안 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든가 아니면 그런 이야기하기 조금 거시기 하면 그냥 뭐 일신상 사정이 있고 하니까 그 자리는 더 훌륭하신 분 주시고 저희는 그냥 그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조국 장관님 후원 열심히 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장관님 그 정경심 사모님 교수님의 꿈이 뭐였습니까? 강남에 빌딩 사는 거라며. 강남에 빌딩 좀 살 수 있게끔 뭐 조금이라도 보탤 수 있게 돈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민 이제 시집 간다며 축의금 뭐 한 돈 1,000만 원이라도 낼 수 있게끔 열심히 벌겠습니다. 그랬어야죠. 그렇게 생각이 없나? 전 답답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것들이 계속 드러날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제가 박은정에 이제 그 열받아가지고 왜냐하면 저 자괴감 느끼잖아요. 나도 이럴 줄 알았으면 진짜 판검사 그냥 기를 쓰고 공부해서 우리 마누라도 검사시키고 판사시키고 우리 마누라 판사시키고 나는 검사라도 하고 그럴 걸 하는 그 후회가 막 드는데 근데 조국 혁신당에 제가 또 뭘 생각을 갖다가 했었냐면 시간 배분 조금 더 잘했으면 김준영 교수 이야기 하려고 그랬어요. 김준영 교수가 조국 혁신당 6번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요. 1번 박은정은 뭐가 문제냐? 전관 예우해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갖다가 번 것이 문제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민주당이 그 야당일 때 그때 무슨 뭐 총리 후보자 누구 해가지고 뭐 MB 때 박근혜 대통령 때 이럴 때 그 후보자들 그 법조인 후보자들 낙마시킨 게 변호사 하면서 뭐 얼마 벌었다 그래가지고 낙마시켰거든요. 그 금액이 40억 됐습니까? 아니에요. 뭐 제가 봤을 때 정동기 감사원장 후보자인가
그분 이제 민정수석했던 그분 로펌에서 월급으로 뭐 한 7억 얼마 받지 않았나? 그 다음에 뭐 다른 분들도 뭐 20억 안 넘었던 것 같, 뭐한 10몇 억 딱 벌었다고 해가지고 그렇게 막 뭐 전관예우 운운했는데 이종구는 9개월 만에 40억 버셨네. 그 다음에 그러니까 1번 박은정은 전관예우 돈 많이 버는 거, 2번 조국은 뭡니까? 뭐 볼 것도 없지. 입시 비리. 6번 김준영은 뭡니까? 국립외교원장 하셨던 분인데 이분 아들이 그거래매, 미국 사람이래매. 근데 이분은 그 한미 관계는 가스라이팅이고 안보를 전적으로 뭐 미국에 의존하면 안 되고 한미 관계는 불균형이고 뭐 그렇다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 부인이 사모님이 미국 사람이래매, 코리안 아메리칸이고, 그러니까 아들이 그거래매, 미국 사람이래매. 그러니까 아들이 어떻게 된다? 군대 안 간다. 조국 당의 실체가 이렇습니다. 조국 당의 실체가 뭐 겉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검찰 개혁해야 되고 뭐 민생 뭐 언즉선 좋은 이야기는 다 있어. 뭐 기재부, 기회균등, 뭐 저출산, 뭐 평화곤종남 이런 이야기를 갖다가 겉으로는 이렇게 막 하는데 막상 후보로 내세운 사람들이 전관예우, 입시 비리, 병역 면제 받으려고 국적 이탈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정확히 알고 조국 당을 지지하든 말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조국 당이 심지어 뭐 10석도 아니고 지금 뭐 15석 여기에다가 뭐 더해가지고 원내 교섭단체를 갖다가 만든다? 이거는 진짜 우리 조국이 너무 불쌍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이 홈랜드 코리아가 너무 피티해지는 거 아닌가?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